지난주에 이재명 대표 얘기부터 할 수밖에 없겠어요. 오늘은 네. 상당 부분을 이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워낙 이 공직선거법 그리고 다음 주 있을 위증교사 등등 해서 오랜 기간 이 혐의나 예. 이런 전후 상황들을 분석을 해오셨잖아요. 여기서는 하실 그랬죠. 말씀 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많이들 이제 다 아시겠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가 나왔어요. 민주당은 물론이고 여권에서도 기본적인 예상보다 조금 웃도는 선고라는 얘기들이 없진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선고 결과에 대한 평가부터 듣고 싶습니다, 여 기사님. 저는 정말 뭐 어떻게 보면 그럴까요? 평범하지만 그냥 네. 사필 규정. 사필 그리고 규정. 이런 판단이 그렇게 어려웠나? 지난번에 소개시켜 드렸지만 이렇게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강행 규정으로서 네. 공소가 있은 지 6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리도록 되어져 있는데 그렇죠. 지금 공소 후에 2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제 1심 선고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제 어떤 식으로 시간 지연을 할지 참 걱정이 됩니다. 네, 사실 6개월이라는 그 강행 규정이 무색할 만큼 1심 선고까지 정말 길었습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2심, 3심은 이 규정에 맞게 빠르게 결과가 나와야 한다 이런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지금.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날 선고 기사를 미리 마감을 해야 돼서 어떻게 마감을 해야 될까 하다가 정치권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기준이 벌금 100만 원이었잖아요. 예, 그랬죠. 그래서 그 이상으로 하나, 이하로 하나 예. 이렇게 써놨었는데 워낙 대선 때 파급력이 컸던 발언이기도 했고 또 이 대표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지금의 양형이 나왔다 이렇게 판결문에 적혀 있는 걸 봤어요. 네네네. 그 감형의 여지는 조금도 없었던 거죠, 그러면? 그런 셈이죠. 뭐 몇 가지 이제 또 적신은 해놨더라고요. 판결문에도 보면. 네. 하지만 이제 뭡니까 이재명 피고로서의 이재명 그 대표의 태도라든가 네. 이런 그 법정 일반을 대하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자세 이런 것도 양형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당연히 뭐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성하고 수그리고 들어가고 하면은 아무래도 감형 요인이 될 텐데 뭐 그런 요인이 전혀 부재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어쨌든 양형 문제가 아니라 무죄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기 때문인 그랬죠. 거죠. 예. 네. 심지어는 지금 뭐 한마디로 두 글자로 한다라면 불복이란 단어로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뭐 민주당 측의 일련의 반응들, 뭐 어제 집회에서조차도 뭐 이재명 대표 재판과는 상관없다, 뭐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나온 발언이라든가 반응들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한 불복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그 선거 직후에 여러 가지 움직임들 또 집회에서의 이재명 대표의 발언들 네. 이후에 친명들의 발언까지는 조금 후에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공직선거법 재판에는 두 가지 사안 담고 있었잖아요. 예. 하나씩 살펴보면 고 김문기 씨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결국 이재명 대표의 몰랐다는 주장이 전혀 먹히지 않았던 거네요. 그렇죠. 기사님. 예.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사건 워낙 초미 관심사인 만큼 다 언론을 통해서 접했을 겁니다만은 우선은 쟁점들을 세 가지로 구분을 했더라고요. 네. 이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 관련해서는 네. 첫째,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발언. 두 번째,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세 번째, 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비로소 알게 됐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 네. 법원은 이 세 가지 모두에 대해서 사실이냐 아니냐의 판단에 있어서는 모두 다 거짓이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고 네. 이것을 법률로 의율할 수 있느냐 유죄냐 무죄냐를 따졌을 때 1번, 3번은 무죄. 네. 네. 그리고 2번은 유죄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2번에 대해서는 그 골프 친 적 없다. 그렇죠. 네. 네. 혹시라도 뭐 오해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한 말씀만 더 첨언을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1번, 3번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거짓. 네. 이재명이 한 말은 거짓. 이돼 이것이 뭐 모를 수 있는 뭐
뭐랄까요? 우리 이제 흔한 말로 과거에 뭐 5년 전, 6년 전의 일이니만큼 헷갈릴 수 있다. 네. 그리고 어떤 의도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반영했을 때 법률적으로 의율할 사안은 아니다. 내지는 이제 검찰의 공소 내용 중에 그것을 입증하는 내용이 모자랐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골프 관련해서는 제가 이 대표 측의 주장도 봤고 또 네. 오늘 아침에 친명계인 정성호 의원의 주장도 봤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이 골프를 안 쳤다고는 한 적이 없다. 다만 그 김문기 씨랑 같이 찍힌 네. 4명의 사진 그것만 일부를 확대해서 조작한 것 이거를 문제 삼은 거다라고 한 걸 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부의 판단은 말이 안 된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걸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네. 이제 전 사실 그래요. 아까 앞서 우리 구민주 기자님께서 전체적인 총평을 부탁하긴 했지만 네. 저는 크게 들었던 생각이 아무래도 또 회계사다 보니까 정말 이 일 가지고 이렇게 따지고 뭐 검찰과 그리고 사법부와 민주당도 얘기하지만 검찰과 사법부가 그리고 전 국민이 이와 같은 정력과 에너지를 쏟아야 될 만한 일인가 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알고 지낸 한 분이 이런 항상 정말 그 고가의 사진기를 들고 다니시는 분이시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그 사진 용어를 까먹었는데 스트리밍이라고 하는지 제가 그 부분을 까먹었는데 이건 사진 중에서 이만한 사진이 있다라면 이 일부분을 확대하고 하는 건 사진 기법상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이걸 조작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이제 사진업계에 뭐 네. 몇십 년을 있었지만 처음 듣는다. 지금 그건 거잖아요. 민주당의 주장은 이만한 사진이 있으면 그 중에 일부를 이렇게 떼온 게 조작이다. 조작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든 사진이 모든 그림이 조작일 것 같아요. 어허허. 왜냐하면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경관의 극히 일부분을 찍는 거잖아요. 네. 포착하는 거죠. 네. 지금 민주당 측의 조작이란 내용은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뭐 다른 무슨 심오한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말씀이 맞을 겁니다. 사진이 이렇게 있으면 그 중에 일부만 찍었기 때문에 조작이다. 네. 이 참.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민주당의 수법이라고 하는 건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이와 같은 내용들이 판사에게 혹은 검사에게 받아들여질까 안 받아들여질 건 알 거란 말입니다. 것이다. 다만 국민들을 상대로 혹세무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건. 네. 그래서 저도 사실 몇 가지 오늘 판결문 그리고 이제 판결문 130쪽 되다 보니까 설명 자료라고 하는 내용들을 좀 여러 번 봤었는데 네. 그 내용의 일부 중에 전 앞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성남시 이 신임 시장의 인수위 자문위원으로 꽤 이제 오랜 기간 이제 가서 출퇴근도 하고 있었는데 네. 제가 몰랐던 일 중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어떤 거죠? 이 재판부 설명 자료 중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 부분 해가지고 피고인 이재명은 2015년 1월 6일부터 9박 11일간 11명이 참석한 호주 뉴질랜드 출장 중에 2015년 1월 12일경 야라밴드 퍼블릭 코스 골프장에서 저 이 부분 몰랐던 겁니다. 지금부터. 네. 함께 출장을 간 다른 성남시청 직원들은 모르게 유동규, 김문기와 같이 골프를 쳤다. 모르게?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11명이 갔는데 뭐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11명이 출장을 갔는데 우리 3명만 오늘은 어디로 갈게? 그럴 수 있죠. 하고서 갈 수는 있는데 네. 지금 나머지 8명은 모르게 3명이만 네. 이재명, 유동규, 김문기 이 3명만 골프장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전 이 사실 오늘 이거 처음 봐서 되게 속으로 웃었는데 여러분 이때 나온 자 한번 봅시다. 유동규, 김문기 씨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냐면 성남시청 직원들이 아니거든요. 이 둘만. 네. 네. 이 둘만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람이고 그 당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주요한 역할을 한 포스트들이란 말이죠. 아하. 이렇게 갖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성남시청 출장 중에 네. 산하기관인 도시개발공사 사람을 데려갔어. 네. 누구만? 둘만. 유동규, 김문기만.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모르게
그러니까 전 이 모르게란 표현이 좀 상당히 박히던데 네. 모르게 셋만 가서 골프를 하루 종일 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니까요. 네. 근데 제가 앞서 돌아가서 이것을 도대체 뭘 가지고 자기들은 무죄다, 조작이다, 거짓말이다 할 수 있다는 건지 참 대단하다. 전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이재명 씨 참 대단하다. 조국 씨 대단하다. 대단하다. 최강욱 대단하다. 네. 또 윤미향 씨 대단하다. 이 사람들 20년 후에 또 뭐라고 할까? 20년 후에는 지금 자꾸 이 사람들 뭘 만들려고 하냐면 민주화 유공자법을 만들려고 한단 말입니다. 네. 20년 후엔 그럴 것 같아. 이재명은 80세 되고 윤미향도 한 70세 중반. 네. 조국도 80세 돼가지고 다 자기들 민주화 유공자로 등록할 거 아니냐 이 말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 하에서지만 검찰에 의해서 무자비한 탄압을 받았던 사람들이다. 민주화 유공자들이다. 참 저는 이 130쪽 판결문이라는 거 가지고 이 판사들의 사법 인력들이 이토록 허투루하게 쓰이는 게 맞냐. 이걸 어떻게 보고 오늘 뭐 그나마 저는 정성호 의원이 민주당 내에서 합리적인 분이라고 좀 생각하는 편인데 네. 그분조차 나와서 조작이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게 사진이 그게 조작이면 사진도 조작이고 모든 예술 작품이 조작이고 문학도 픽션이라고 하잖아요. 다 그럼 조작이고 누구죠? 누가 돌아가시면서 그랬다고 하는데 네. 우리 유명한 비디오 아트 작가 백남준. 네, 백남준 선생도 예술은 사기다. 그게 어떤 맥락이 있고 예술적인 그런 언급이지. 이분들 너무하다. 네. 그래서 이런 주장을 이제 당 차원에서 제대로 변호인단을 꾸려서 항소심에서는 조금 더 강하게 어필할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은 참작될까요? 이런 주장? 2심, 3심에서?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흥분을 해서 앞뒤 맥락을 조금 살짝은 그 맥락 없이 하는 말씀일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저는 그래요. 네. 자칫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사건의 큰 전말을 읽지 말자. 네. 전체 그림을 읽지 말자. 뭐라고 했냐면 저도 이 부분이 인상 깊거든요. 이 판결문 요지 중에서 제가 인용을 해볼게요. 예. 그 사법부에서 제출한 겁니다. 피고인은 결국 이와 같은 거짓말을 하게 된 이유를 이처럼 얘기하거든요. 제20대 대통령 선거 핵심 이슈인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에서 각종 비리와 피고인 이재명과의 연관성을 끊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네. 결국은 이재명의 이와 같은 하나의 거짓말들, 네. 소위 이제 입벌구라고 하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친다라는 이 거짓말의 내용들이 대장동과의 연관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아하. 정말 전 가슴 아픈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김문기라는 사람이 어찌됐든 저는 그 사람을 뭐 깨놓고 말하면 악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예. 그리고 대장동 사업에서 막대한 역할을 한 사람이고 그렇단들 죽었단 말입니다. 네. 자살을 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판결문에도 나오지만 이재명의 공소사실 내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대단한 협조를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자살을 했는데 네. 그 자살한 사람을 옆에 두고서 잘 됐다. 이 기회에 잘라내자. 김문기와의 인연을 완전히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해버리면 나는 보다 더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네. 정말 사람이 못됐다. 못됐다. 정말 저 한 번도 이재명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었는데 많은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그 소시오패스. 정말 정리하자면 김문기는 대단한 혐의를 가지고 중대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대장동에서. 그리고 수사의 압박 과정에서 그걸 스스로. 이기지 못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데 그런 사람을 본인의 대통령 선거에서 여기 이제 그런 말을 쓰거든요. 당선을 목적으로 대통령 선거의 당선을 목적으로 김문기와는 모르는 사람이다. 네.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저는 이 사람은 소시오패스다. 또 하나 사안이 있죠. 백현동. 예.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재판부가 무게를 둔 것 같아요. 유죄 쪽에 조금 그렇죠. 더 많이.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셨어요? 그 깊이 있게 분석해 오신 사안이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본다라면 예. 이제 구민주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김문기 관련
된 사항은 저도 그래요. 쭉 판결문 그리고 이 재판부 설명 자료를 읽다 보면 모두 다 거짓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그런데도 거짓인데 있을 수 있어. 있을 수 있어. 어떤 뭐 기억의 오류 그리고 거짓이라는 것과 공직선거법에서 규제하는 내용과는 좀 동떨어진다. 이 인과관계를 검찰 측이 명확히 입증해내지 못했어. 그래서 무죄 이렇게 가서 조금 떨떠름하고 일부 이제 패널 분들은 자칫 이것은 어떻게 죄송합니다. 항소심의 진행 과정에서 무죄로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네. 여지가 있다. 1심에서도 이미 재판부가 이건 아니야. 거짓말은 분명한데 이건 법적으로 유무죄를 판단함이 있어서 무죄야 네.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제 백현동 관련해서는 뭐 뚜렷하더라고요. 클리어하죠, 예, 조금. 예, 네. 그렇습니다. 한번 어디서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백현동 사건도 관련하면 이제 상당히 네. 깊이 파악했던 사안이라서 맞습니다. 그런 거죠. 이 백현동 관련해서 어쨌든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이 부지용도 변경 관련한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서 승인한 것이라는 진술이 그렇죠. 문제였는데 맞습니다. 재판부는 협박이라고 볼 여지가 없다고 한 거잖아요. 없다. 성남시 공무원들을 불러서 물어봐도 예. 또 여러 가지 자료를 봐도 전후 사정을 봤을 때 협박의 그 근거는 없었다. 그렇죠. 따라서 예. 허위 사실. 예, 조금 단호하게 예.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판결문을 읽은 기자분들 그리고 많은 이제 정치 평론가분들도 야 백현동은 이거 어떻게 보면 빼박이다. 사실은 사안의 속성 자체가 애시당초 빼박이었었는데 네. 이것은 제가 봐서는 누가 오더라도 좀 부인해내기는 힘들지 않나. 예. 그리고 지금 쭉 보게 되면 민주당 측 변호사분들 네. 또 지금 보면 계속 김문기 씨 관련해서만 뭐라고 할 뿐이지 백현동 감독에 관련해서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 말은즉슨 이제 더 이제 해명을 할 게 사실 없다. 인정할 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그렇죠. 많다. 그러니까 네. 저는 이재명 대표의 특징인데 이렇게 뭐랄까요 덮어 씌우기 그리고 이제 말꼬리를 이상하게 잡아가는 그런 버릇. 제가 이 자리에서 한 1년 전쯤 1년 반쯤 전에 소개했지만 저는 항상 그게 좀 뇌리 속에 박히거든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 측근의 버스 노선 관련해서 네. 버스 노선 설정 관련해서 뇌물 혐의가 붙잡히고 실제로 그 사람은 측근은 이제 구속도 되고 실형도 선고받았는데 네. 그게 이제 그 수사가 본인의 측근 그리고 본인을 향해 오니까 뭘 가지고 나섰냐면 지방자치제를 가지고 지방자치제를 이렇게 이 박근혜 정부가 네. 지방자치제를 말살한다고 해서 광화문에서 단식 시위를 하거든요. 그렇게 고리를 엮었군요. 그랬죠. 단식을. 네. 네. 우리 올 초인가요? 아니면 작년인가요? 그때도 있었잖아요. 그 뭐가 있었냐면 이재명 대표의 단식. 단식 또 있었잖아요. 지난해였습니다. 그때였죠. 네. 그때도 지금 보면 전혀 엉뚱한 걸 가지고 와서 단식을 하거든요. 윤석열 정권에게 뭐 요구하면서 예, 그랬던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없었고 나중에 이제 뭐 저 포함해서 몇 명이 놀렸습니다만 영양제 맞으면서 그러니까 그때 그 영양제라고 하는 것은 쭉 보면 하얀색 액체였었는데 그걸 맞으면 영양 과잉 상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전혀 뭐 이걸 가지고 단식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참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재명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협박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서 나는 이 녹지 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변경했을 뿐이다. 네. 네, 이렇게 말하는데 참고로 녹지 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변경한 것은 저는 김웅 의원의 비유가 좀 인상 깊게 다가왔었는데 어떤 거죠? 동네 축구하다가 네. 동네 클럽 축구하다가 프리미어 리그로 상승시켜 준 것이다. 이게 2단계인가 3단계인가 이제 상향시켜 준 거거든요. 네, 네, 네. 이런 식의 변경은 없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네. 한번 뭐 화면들도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준비했습니다. 화면에도 나올지 네. 모르겠는데 재밌는 게 국민의힘 박정아 의원실에서 그 공개를 해준 건데 네. 화면에서 나올 걸로 보이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빨간색으로 박스가 칠해져 있습니다. 회신 내용,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 해가지고 우리 부의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공문은 쭉 빨간색 보이시죠? 혁신도시법 제43조 3항 내지 제6항에 따른 사항이 아니다. 아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혁신도시법 제6항의 내용은 뭐냐면요. 네. 제가 짧게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국토교통부가 법률에 따른 요구를 할 경우, 지자체에 요구를 할 경우 죄송합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끝부분만 읽어볼게요.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종전 부동산의 활용 계획을 도시, 군 관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성남시가 먼저 물어봤어요. 성남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당신들 공문 보내줬었는데 이 공문의 내용이 지금 제가 읽어드린 혁신도시법 제43조 6항에 따른 것이냐 네. 이렇게 물어보니까 국토교통부는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니야. 너희들 그거 따를 필요가 없어. 우리 공문의 내용. 그게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의무조항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야. 예, 네.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언제냐면 2014년에 오갔던 내용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미 이게 자 성남시장을 수신자로 하여서 그리고 그 이전에는 성남시에서 보낸 주고받은 공문들이 내용이 있는데 이걸로 다 확실히 나와 있는데 그리고 관련자들의 진술들도 모두 다 일관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네. 이재명 당시 후보는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니까요. 이와 같이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대단하다. 그러니까 제가 몇 가지 내용들만 읽어보면 이건 어떻게 보면 판사가 매조질하고자 하는 의지인 거죠. 마무리를 하겠다. 그 내용들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회신을 받았을 뿐. 그러니까 니들이 해라. 니들이 알아서 해라. 지금 이런 내용도 그런 내용을 백업하는 거죠.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라는 국토교통부의 요구를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이 스스로 이재명 스스로 백현동 부지의 활용 방안으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하여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이다. 아하. 이재명 네가 하지 않았냐? 네가 해놓고서 무슨 국토교통부가 했냐? 이렇게 하느냐? 근데 오늘 아침에도 이제 친명계 정성호 의원을 비롯한 친명계 의원들이 이 계속해서 공문을 성남시에 보내오고 압박을 하니까 이걸 협박이라는 표현을 쓴 거지. 그 협박이라는 표현이 뭐 사실 주관적인 표현이고 과장이 될 수 있었던 건데 이걸 가지고 재판부가 문제 삼아서 유죄를 내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계속 그렇죠. 압박을 그러니까 받았다는 거잖아요. 제 말씀도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앞선 사건에서도 제가 큰 그림을 보자고 한 게 뭐냐면 예. 이 사건도 지금 백현동 아파트가 뭐냐면요. 옹벽에 지어진 아파트거든요. 한 번쯤은 시청자 여러분들 봤었을 겁니다. 저도 이렇게 산이 있으면 이와 같은 산이 있으면 그 종전에는 이게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이 그 부지를 쓰다가 이제 이거를 이 용도 변경을 하여서 아파트를 지었는데 어떻게 지어져 있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짓고 여기를 깎아버립니다. 네. 사진 많이 돌았던 그렇죠. 것 같아요. 절벽을 깎아버리면 제가 그때 이제 구체적인 층수도 봤었는데 한 8층, 9층까지가 8, 9층까지가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 옹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전상으로도 준공이 나지 말아야 돼. 제가 알기로 그래서 이게 준공 필증이 안 내려졌었거든요. 적어도 확실한 건 2년 전까지 예. 지어진 지 꽤 됐음에도 지금도 죄송합니다. 지금 한번 봐볼게요. 네. 백현동 아파트가 준공 필증이 이게 난 안전상의 문제로 이게 준공허가 나지 않았었거든요. 저는 지금 정성호 의원의 한마디, 민주당 의원들의 한마디를 보지 말자는 거죠. 그 취지를 한번. 아직 안 떨어진 걸로. 그렇죠. 이게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맞죠? 제가 우선은 구민주 기자님이 확인하네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네. 이게 아파트가 지어질 수 없는 곳에 아파트를 지어놨고 그래서 지금 저도 지금 놀랐는데 지금까지도 준공 허가가 안 나온 건데 네. 이게 지금 이와 같은 그러면 아파트가 지어질 수 없는 곳에 왜 지어졌냐라는 것으로부터 지금 문제 제기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여러 사람들 이재명의 최측근들 제가 지금 이름은 까먹었지만 뭐 이름을 알더라도 쉽게 뭐 이 자리에서 이야기는 못합니다만은 그 모 식당을 운영한 모 씨 그 사람이 지금 2년인가 3년 실형을 받았고 이 백현동 아파트로만 대략 1조 가까이 이익이 났습니다. 대략. 네. 네.
여러분 대장동이 제가 맨날 얘기한 게 2조 가량 이익이 난 거고 백현동은 이게 제 기억이 맞다라면 1조 가량 이익이 났어요. 와. 물론 장부상으로 덜 났죠. 네. 예. 근데 이제 쭉 따져보면 제가 이 기회 있으면 이거 따질게요. 네. 이것도 1조 전 가량 기회가 났는데 이게 뭐냐면 아파트가 지어질 수 없는 곳에 아파트가 지어졌는데 그 아파트가 지을 수 있는 배경에는 이재명의 최측근 지금 구속 상태입니다. 이 사람의 로비라든가 여러 가지 힘을 매개로 해서 시행업자가 들어와서 아파트를 짓고 분양 후에 1조 원 가까운 이득을 이득. 장부상으로는 한 5, 6천억 됩니다. 근데 네. 제가 기회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그게 또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그런 건데 네. 이게 어떤 식으로 가능했냐 하니까 자꾸 문제 제기하고 야 이재명 그게 가능해? 이게 아파트가 지금도 임마 준공을 못 내주고 있잖아. 문재인 정부에서도 준공을 못 내줬어요, 여러분. 맞아요. 네. 이게 뭐 윤석열이 검찰이 안 내준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조차도 뭐 성남시, 네. 경기도 모두 다 뭐 민주당일 때조차도 못 내줬던 건데 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어? 너희 뭐가 있지 않아? 너의 최측근이 이 회사에 돈을 받고 시행사에 돈을 받고 중대한 역할을 했어. 그것도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도 됐고 너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한 거야? 했더니 이제 이재명이 그와 같은 의심을 받을 때 뭐라고 했냐? 아 그거 국토교통부가 하라고 했어. 이게 네. 사건의 전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대화의 내용들을 제가 요약한 이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의 말은 전 그래요. 이재명의 말은 터무니없다. 터무니없다. 이걸 어떻게 아니 여러분 국토교통부가 자 협박을 했다라면 국토교통부가 왜 협박을 하냐고요. 어떤 실익이 있기에 뭐 하다못해 뭐 무슨 실적과 관련돼서라도 이재명은 본인의 최측근이 구체적인 뇌물을 수수했고 그리고 막대한 이 사업으로부터 이득을 받았기 때문에 의심을 받았고 그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야 그거 국토교통부가 협박했어. 국토부로 화살을 돌린 거네요.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좀 이 사건은 재판부의 말씀대로 조금 크게 보자. 자꾸 민주당 애들 계속 지금 그러거든요. 뭐 당선될 목적이라는 데 낙선되지 않았냐. 뭐 맞습니다. 이런 말 한다라든가. 협박이란 단어 이런 네. 것들. 네. 낙선한 사람한테 그와 같은 책임을 물을 수 있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허경영도 가지고 오잖아요. 네. 허경영도 낙선됐지만 비슷한 사건으로 본인이 뭐라고 했나요? 뭐 박근혜 대통령과 뭐 어쩌고저쩌고. 맞습니다. 좀 그분은 좀 정상적인 분으로 보기 힘드신 분인데 예. 그분조차도 그 사람조차도 이렇게 징역형 그리고 네. 뭐 집행유예를 받긴 했습니다. 그런 걸 받았는데 이재명도 전 그 이상이면 이상이었지. 본인은 대통령 선거에서 유력한 후보였으며 이와 같은 한마디가 시청자들을 그리고 유권자들을 호도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 아닙니까? 그와 같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벌을 쳐야 된다라면 이거조차도 좀 낮을 수 있는 판결이다. 그래서 자꾸 지금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법조인들은 이걸 잘게 부숴가지고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들을 얘기하는데 제발 좀 그러지 좀 말라. 크게 보자. 예.